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 건강관리 주제로 찾아뵙는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강사 한명라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백세운동교실 강사, 대한노인의 경남연합회 웰다잉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별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특히 그 4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병장수 시대여야 하는데 유병장수.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픔,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의고.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많아진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서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고.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고 또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외롭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외롭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빈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돈을 다 써버려서 정작 본인이 나이 들어서 써야 될 돈이 부족해서 노후 자금이 없고 생활비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한 가지만 만족돼서는 안 되고 이 4가지 영역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노후 준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여가관리, 대인관계, 재무관리. 그런데 이 노후 준비 교육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돌고래 쇼를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돌고래가 어떻게 보면 훈련사의 칭찬과 격려에 의해서 저렇게 멋지게 멋진 쇼를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점차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점차 이제 중년 그리고 노년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큰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더욱더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은 어떻게 보면 없던 힘도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활력, 동력을 얻게 해주는데, 그런 칭찬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셀프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난 이후부터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칭찬 박수를 하면서 하루를 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칭찬 박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하나, 둘, 셋 하고 엄지 척 세워서 좋아.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하나, 둘, 셋 엄지 세워서 좋아. 두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3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하나, 둘, 셋, 좋아. 가슴 쓰다듬으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박수. 네. 자, 나를 위한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를 칭찬했던 그 마음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칭찬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칭찬을 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을 사랑해요 할 건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 할 겁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3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 왼손으로 하나, 둘, 셋, 좋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수. 네, 서로 나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 사랑한다 얘기하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죠?
그런데 어떠나요? 이 말 하는데 뭐 손해 본 거 있나요? 없죠? 돈 들어간 거 없죠? 공짜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은 씨앗이 되어서 어떻다? 다시 나에게 더 많은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 아끼지 말고 나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많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항상 강의를 현장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이 질문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 대답에는 쉽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주변에 가족들이나 자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을 봉양하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녀 그다음에 그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하느라고 항상 저는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잡고 자신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연금 노후준비 교육은 나이 들어서도 주변의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고 빚을 지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사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4 가지 영역 중에서 건강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어떤 분들은 120세 시대, 150세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남자분들은 79.7 세, 여자분들은 85.7 세가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보통 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18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65세 이후에 의료비 지출이 얼마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남자분들은 65세 이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7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9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이나 이런 자금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하고 다 도와주고 나서 정작 자신이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내가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자녀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우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당당한 삶의 주인공이 못 되고 자꾸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자식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 몸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암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고 치매라는 대답이 1 위였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매 환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치매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1년 만에 단기간에 이 발병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조금씩 누적되어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나의 뇌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의 뇌와 알츠하이머 뇌를 비교해 보면 딱 한눈에 봐도 비교될 만큼 어때요? 알츠하이머 뇌는 그 면적도 좁고 많이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건강한 뇌를 지킬 수 있도록 뇌 관리를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뇌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별것도 없지만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펜필드라는 캐나다의 외과 의사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뇌를 수술하다 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와 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사람의 그 신체 중에서 밀접한 곳이 세 군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호문쿨러스라고 합니다. 호문쿨러스라는 뜻은 라틴어로 작은 사람, 작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사람의 신체는 참 왜소한데 어떤 게 유난히 큰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어딘가요? 맞습니다.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자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다? 뇌에 자극을 충분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다? 네, 여기 얼굴 안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면 부분, 안면 그 신경을 자극을 해주면 뇌를 자극을 해서 어떻다?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걸을 수 있으면 많이 걸어야 된다.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떻다?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손을 많이 쓰고 얼굴 안면 근육을 많이 자극하고 많이 걷고 세 군데의 신체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뇌를 자극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는 손끝 지압이라는 이 지압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손톱 엄지, 이 손톱 끝부분, 뿌리 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꾹꾹 눌렀다 뗐다 이렇게 자극을 줄 겁니다. 그래서 10손가락을 다 각각 10번씩 할 거거든요. 이 손끝 지압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손끝 지압을 하루에 몇 번씩 시간 나는 대로 4주 동안 실시했더니 백혈구 숫자가 4,400개에서 6,5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데 손끝지압을 꾸준히 해주면 백혈구 수치도 늘어나고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증가하고 자율신경도 조절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손끝지압법 저하고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는 우리 두 손은 어떻다?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각기 손가락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 특별히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10손가락 모두 이렇게 잘 자극을 지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손 엄지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꾹꾹 뿌리 부분을 눌렀다 뗐다 10번.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10번씩 할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왼손 엄지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중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손 바꿔서 오른손 엄지를 왼손 엄지와 검지가 자, 손끝을 지압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중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끝, 10손가락 손끝에 물방울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물방울을 턴다 생각하고 손끝을 툭툭 털어주세요. 이렇게 손끝을 털어주면 우리 손끝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특히 여기 심장과 폐에도 도움 튼튼하게 해 준대. 그래서 손끝도 툭툭 털어주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소에 손끝지압, 손끝 털어주기도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꾹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손끝지압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뇌체조를 할 겁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12쌍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쌍 중에서 11쌍이 우리 사람 안면, 얼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얼굴 근육을 자꾸 움직여주는 것만 해도 안면 근육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호문클러스에도 보면은 우리 안면 혀도 길게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자극을 해주는데 정말 손끝 지압법과도 더 쉬운 안면 근육 운동입니다. 한번 저하고 해볼게요. 하루에 3번 그냥 평소에 그냥 몇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사람 몸에는 650개의 몸 근육이 있는데 아, 에, 이, 오, 우 이것만 해줘도 250개의 근육이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적은 힘으로 큰 득인이 틈틈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 근육 운동 한번 저하고 천천히 3번만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어때요? 정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싫죠? 쉽죠? 그래서 아침에 딱 잠자리에서 누워서 눈 떴을 때 안면 근육 운동을 천천히 해주는 겁니다. 아, 에, 이, 오, 우.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하면서도 그대로 멍하니 TV 시청을 하지 마시고 어떻다? 아, 예, 이, 오, 우. 어떤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딱 누워서도 어떻다? 아, 예, 이, 오, 우. 우리가 이런 운동이 있구나 하고 아는 순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째로 양손 교차 뇌체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면 손을 보면은 손바닥에는 온갖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많이 쓰면 뇌는 좌뇌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왼손을 자주 자꾸 쓰면 왼손만 자꾸 쓰면 뇌는 반대로 우뇌가 발달하죠. 그런데 한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두 손을 같이 많이 써줘야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럼 오늘 이후부터 저녁 식사하시고 양치질 할 때 안 쓰던 손, 왼손으로 양치질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오른손만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왼손으로 양치질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일주일만 해도 두 손 자유자재로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 할 때 안 쓰던 손으로 양치질 해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뇌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골고루 같이 잘 써줘야 자우뇌가 골고루 발달하기 때문에 한번 저하고 교차 뇌체조를 합니다. 자, 거미가 줄을 타고라는 교차 뇌체조인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른손 엄지 검지 내밀고 왼손 엄지 검지. 그래서 엄지와 검지, 그다음에 엄지와 검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갈 때는 아래에 엄지와 검지를 떼서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올라갈 때 밑에 손 떼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내려옵니다 할 때는 위에 손 엄지 검지를 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라가는 건 잘 됐는데 처음에 하려니까 뭐 내려가는 게 안 돼서 연습을 제법 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하시는 분들 잘 안 된다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뇌가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TV 보면서도 이렇게 계속 손가락을 움직여주고 내려주고 하면 충분히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노래에 맞춰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끊어집니다. 햇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끊어집니다. 햇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박수. 열심히 따라한 잘한 나에게 박수. 우리 박수 있잖아요. 남들한테 축하한다 격려의 박수만 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 자주 쳐주세요. 손바닥 자극도 되고 어떻다? 기분도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뇌체조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손끝, 10손가락 손끝 부분의 뿌리 부분을 꾹꾹 10번씩 각각 10번씩 손끝 지압했고요. 그 다음에 안면 근육 운동 아, 에, 이, 오, 우.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안면 근육 운동.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떻다? 엄지검지해서 2손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 3가지 뇌체조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고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노화를 막으려면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주변에 보면 80에 그 중반이 넘으셨는데 대학교에 진학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초등학생 과정, 중학생, 고등학생 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를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일기를 쓰셔서 90이 넘은 나이에 그 일기를 책으로 출판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배움 활동은 항상 중단하지 마시고 새로운 게 낯선 게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뭐든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자꾸 새로운 그 배움을 여기 뇌에다가 자꾸 주입을 시켜주면 뇌는 어떻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지 않는 손 부위, 몸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칠 때도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 목 뒤로 이렇게 쳐주는 것도 팔과 어깨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도 자기가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글씨도 써보고 해서 자꾸 안 쓰는 부분을 하면 뇌를 충분히 자극을 해주죠.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거나 너무 당분이 많거나 너무 짠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염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찌개류, 특히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그다음에 장아찌 이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염분을 좀 덜 섭취하려면 젓가락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물이나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먹고 국물은 될 수 있으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이왕이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 해봤자 뭐 소용없어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작은 걸 성취하다 보면 그 다음 것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꾸준히 성취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백해무익이라고 합니다. 흡연은 특히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나는 흡연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이 계시면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3차 흡연이라고 하는데 간접 흡연에 의한 그 피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좀 금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4가지 영역,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만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4가지 영역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여가관리, 그다음에 대인관계, 재무. 그래서 모든 영역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4가지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